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컴퓨터 일반 1과목에 이어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번째 과목 2015년 1회 기출문제 2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필터에는 보통 우리가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같은 줄에 작성을 하면, 물론 여기가 이제 필드명이 있겠죠. 필드명. 이렇게 같은 줄에 작성을 하면 AND 또는 여기와 여기. 자, 다시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필드가 있고 필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아까 여기에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AND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OR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AND OR 조건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 필터의 경우, 자, 하나의 필드. 자, 여기 보면은 성별이라는 하나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과 주소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나이만 있네요. 나이만. 여기도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주소와 직업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필드가 두 개입니다. 즉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와 상관없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필드가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데 AND OR 조건 없이 그냥 조건이 하나예요. 여기는 필드가 하나인데 20세 이하이거나 라고 OR 조건을 썼습니다. 자, 즉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 조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필드,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개의 필드 여기 있어요. 두 개의 필드. 자, 이고 AND죠. 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즉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즉 4번에는 두 개의 주소와 직업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사용했는데 OR 조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동 필터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자, 시트 보호 문제는 많이 좀 자주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잠금 속성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잠금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23번 문제고 22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전체 블럭을 잡고 전체를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보호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탭. 여기 잠금과 숨김이 있어요. 잠금과 숨김. 잠금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이란 데이터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할 때 수정을 못하게끔 잠궈 놓는 겁니다. 자, 숨김은 여기에 수식을 작성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놓고 딱 보면 230이지만 어떻게 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숨김에서 체크를 해두면 이 수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잠금이 되어 있었는데 건드리면 수정이 되네요. 왜요? 자, 이 잠금과 숨김 속성은 반드시 검토에 시트 보호를 해줘야 돼요. 1, 2, 3, 4. 자, 확인. 다시 한번 1, 2, 3, 4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 때 시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정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은 되어 있지만 자, 숨김은 안 돼 있었어요. 아까 숨김은. 자, 시트 보호를 다시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기본적으로 잠금만 되어 있습니다. 숨김도 해줘야 되는데 숨김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만 시트 보호를 하지 않으면 잠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두 가지 설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트 보호를 통해서만 적용이 되고 시트 보호가 적용이 된 거는 수정이 안 되게끔 잠궈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잠금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수정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만? 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잠금 속성을 해제하면 보호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개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한번 풀어버릴게요. 잠금을 풀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부분들은 다 잠겨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잠겨 있는데 이 세 개만 잠금을 풀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시트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러면은 못 쓰게끔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85에서 80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죠. 즉, 잠금을 풀어버리면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를 잠금을 해제한다?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잠금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보호를 통해서 잠금이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세례 잠금과 숨김 속성은 시트 보호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트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잠금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거.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숨김은 안 되어 있지만 잠금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과 숨김 속성은 반드시 시트 보호를 설정해야만 그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 시트 보호가 설정된 경우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시트 보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밑에 시트 이름 변경, 이 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거니까 이런 시트 같은 것들, 이름 같은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 뭐 숨기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작업들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D2 셀에 다음과 같이 뭐부터요? 65, 85, 80, D2. D2 자기 자신까지도 하네요. D2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숨김을 자, 시트 보호를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트 보호 해제 다시 하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C2까지만 더했는데 D2 자기 자신까지도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까지도 하라고 A, B, C, D D까지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뭐라고 나와요? 순환 참조 경고. 순환 참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려고 할 때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D2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계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환 참조 경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수식에 넣을 때 순환 참조 경고가 발생한다. 그 외에 참고 정리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샵샵샵샵샵샵. 이건 뭐예요? 너비가 좁았을 때. 자, 숫자를 계속 썼을 때 너비가 좁을 때 나오는 메시지.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넘버 숫자 나오면 넘버. 오케이. 그 다음에 참조 오류가 나오면 REF. 문자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m A1부터 A2까지 근데 여기다가 sun이라고 썼어요. M인데 sun 잘못 썼죠. 또는 여기다 콜론을 빼버렸어요. 콜론을. 이런 것들 잘못된 문자열을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을 썼을 때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name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피해자 해를 받은 사람이죠.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연산을 받은 피연산자. 그러면 피 보면 어떻게 돼요? 피 보면 피볼류 이거 밸류죠, 밸류.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즘에 또 이 피연산자 관련 오류 메시지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연산자 나오면 피볼류, 피볼류, 피 안 볼래요. 자, 그리고 어떤 빈셀이나 영어로 어떤 숫자를 나누려고 할 때 div는 divide의 약자입니다. divide 나누다. 영어로 어떤 수를 나누려고 할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라는 거. 자, 오류 메시지 관련 내용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 자, 파일 형식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12년 2회 때 출제가 된 문제 같아요. 자, 오피스 2007의 기본 엑셀 확장자는 XLS, X가 붙어요. XLS, X. 자, 그런데 XLS의 뒤에 M이 붙으면, 자, 대부분 뒤에 M이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 자, 일반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붙어 있으면 M. 자, XLTX죠. XLTX가 붙으면 서식. 어떤 편지지, 꽃 편지지 같은 멋있는 어떤 또는 뭐 선 같은 거, 색깔 같은 거 넣어져 있는 그런 서식 파일이 XLTX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매크로가 포함되면 XLTM. 매크로 포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피스 2007
엑셀 오피스 2007 추가 기능 XLAM XML 기반의 추가는 XL A가 add죠. add 추가다. 그래서 A가 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문서들 자, 텍스트가 있네요. 탭으로 분류된 우리 탭키 있죠. 키보드의 탭키. 그 다음에 쉼표로 분류된 CSV 쉼표로 분류된 공백으로 분류된 PRN. 자, 그래서 탭은 뭐였죠? 탭은 TXT. 공백은 뭐였죠? PRN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음이 잘 안 돼요. XLSM 매크로 사용 문서 맞죠? 매크로 사용 문서.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맞나요? XLTM은 뭐예요? TM은 서식 파일이 되겠죠. 서식 파일. XLTM은 그냥 서식이 아니라 매크로 서식이 되겠네요. 매크로 서식. 따라서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설명은 맞게 된 것 같은데 XLSM은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XLSX는 기본 통합 문서. 자, XLT는 서식인데 TM은 매크로. 추가는 XLAM. 자, 24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정렬 기능. 정렬. 자,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로 재배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자, 그 다음에 정렬 옵션 방향은 위에서 아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정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자, 25번 문제 내용으로 가서 자, 데이터의 메뉴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렬에 여기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자, 기본적으로 정렬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행 단위로 위아래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는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행 단위로. 자, 그런데 좌우로 정렬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면 틀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정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 안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 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틀리면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에 보면 여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죠. 자, 부서순으로 오름차순, 여기가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정렬했더니 공백이 맨 뒤로 가네요. 다시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백이 역시 맨 뒤로 갑니다. 자, 유사 문제들, 이런 그 공백에 대한 유사 문제들 자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 그래서 이 공백은 오름 내림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 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의 첫 행을 머리글로 지정할 수 있다. 머리글로.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간단한 정렬은 오름 내림 여기서 하지만 2차, 3차 좀 세부적인 내용 옵션까지 지정하려면 일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네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이게 행 머리글이라는 겁니다. 맨 위에 줄은 행이니까 정렬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렬이 포함을 안 시키겠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하게 되면 맨 위에는 빼고 지네들끼리 정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맨 위에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맨 위에를 한번 풀어버리면 부서순으로 자,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부서가 이리 가버리네요. 얘는 행머리글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렬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드명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머리글, 행머리글이라고 표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데이터 정렬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 첫 행을 머리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무조건 맨 처음이 아니라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